2026년 1월 20일 서울 관악구 신림동의 한 골목길 22년간 영업했던 떡볶이집 앞에 폐업 안내문이 붙었습니다. 52세 김 사장은 마지막 문단속을 하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하루도 빠짐없이 새벽 5시에 출근했어요. 명절에도 일했고 아플 때도 가게 나왔는데 결국 이렇게 끝나네요. 비단 김 사장의 이야기만이 아닙니다. 지난해 전국에서 하루 평균 389개 가게가 문을 닫았습니다. 1시간에 16곳, 4분마다 한 곳씩 셔터가 내려가는 겁니다. 2026년 1월 현재 상황은 계속 악화되어 가고 있습니다. 여기서 무서운 건 뭘까요? 이들 대부분이 게을러서 망한 게 아니라는 겁니다. 하루 14시간씩 일했습니다. 주말도 없었고 휴가도 없었습니다. 그런데도 폐업했습니다. 왜 그럴까요? 도대체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 걸까요? 2026년 대한민국 자영업 시장은 전쟁터입니다. 성실함만으로는 살아남을 수 없는 구조가 됐습니다. 어떤 업종을 선택하느냐가 생존을 좌우합니다. 오늘 이 영상에서는 지금 이 순간 가장 빠르게 무너지고 있는 업종 12가지를 낱낱이 파헤쳐 보겠습니다. 만약 여러분이 지금 이 업종을 운영 중이시라면 진지하게 다음 단계를 고민하셔야 합니다. 창업을 준비하고 계신다면 이 업종들만큼은 반드시 피하셔야 합니다. 끝까지 집중해서 들어주십시오. 여러분의 전 재산이 걸린 이야기입니다. 영상 시작하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버튼 꼭 눌러주시길 바랍니다. 이 영상이 더 많은 분들에게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알고리즘에 힘을 실어주세요. 댓글로 여러분의 생각도 나눠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본격적으로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왜 자영업자들이 동시에 무너지고 있는지부터 이해해야 합니다. 3가지 폭탄이 한꺼번에 터졌거든요. 첫 번째는 비용 급등입니다. 임대료가 작년 대비 평균 17% 올랐습니다. 서울 주요 상권은 20% 이상 뛰었습니다. 강남역 인근 10평 가게 월세가 450만 원입니다. 작년엔 380만 원이었어요. 최저임금은 시급 1,320원입니다. 알바 한 명 쓰면 하루 8시간 기준으로 한 달에 218만 원 나갑니다. 여기에 주유수당까지 포함하면 260만 원을 넘어갑니다. 재료비는 더 심각합니다. 밀가루 값이 킬로그램당 2,800원에서 3,500원으로 올랐습니다. 25% 인상이에요. 식용유는 30%, 설탕은 22% 올랐습니다. 두 번째는 소비 위축입니다. 2025년 4분기 가계 소비 지출이 전년 대비 마이너스 1.8%를 기록했습니다. 14년 만에 처음 마이너스로 돌아선 겁니다. 특히 외식비 지출은 15%나 줄었어요. 사람들이 집에서 밥을 먹습니다. 배달 음식도 줄였습니다. 세 번째는 플랫폼 독점입니다. 배달앱 수수료가 평균 9.8%입니다. 15,000원짜리 음식 하나를 팔면 1,470원을 뗍니다. 월 매출 4천만 원이면 수수료만 392만 원입니다. 알바 한 명반 월급이 수수료로 증발하는 겁니다. 이 3가지가 동시에 덮쳤습니다. 아무리 성실하게 일해도 구조적으로 버틸 수 없게 된 겁니다. 그렇다면 어떤 업종이 가장 위험할까요? 지금부터 하나씩 들여다보겠습니다. 첫 번째 위험 업종, 치킨집입니다. 전국 치킨집이 현재 38,000개를 넘어섰습니다. 편의점 5만 개 다음으로 많습니다. 한 아파트 단지에 치킨집이 7개씩 몰려있는 경우도 흔합니다. 서로 가격을 깎으며 출혈 경쟁을 벌이고 있어요. 경기도 안양시에서 치킨집을 운영하는 55세 박 사장 이야기입니다. 2024년 5월에 유명 프랜차이즈 치킨집을 열었습니다. 가맹비 3,500만 원, 인테리어 6천만 원, 보증금 5천만 원, 총 1억 4,500만 원을 투자했습니다. 처음 2달은 괜찮았습니다. 월 매출 2,800만 원이 나왔어요. 하지만 셋째 달부터 급격히 떨어지기 시작했습니다. 바로 건너편에 경쟁 치킨집이 생겼거든요. 거기서 치킨 한 마리 15,000원에 팔기 시작했습니다. 박 사장 가게는 18,000원이었어요. 가격을 낮출 수밖에 없었습니다. 16,000원으로 내렸습니다. 그러자 매출이 2천만 원으로 떨어졌어요. 고정비를 계산해 볼까요? 임대료 월 220만 원, 알바 인건비 340만 원, 닭고기 재료비 700만 원, 본사 로열티 120만 원, 전기료, 가스료 90만 원, 합치면 1,470만 원입니다. 매출 2천만 원에서 고정비 1,470만 원 빼면 530만 원 남습니다. 여기서 박 사장 본인 인건비를 빼야 합니다. 하루 13시간씩 일합니다. 최저임금으로만 계산해도 한 달 270만 원입니다. 실제 순수익은 260만 원입니다. 1억 4,500만 원을 투자해서 한 달에 260만 원 버는 겁니다. 연 수익률로 환산하면 2.2%입니다. 은행 정기예금 금리 3.5%보다 낮습니다. 더 무서운 건 배달앱 수수료입니다. 치킨 매출의 75%가 배달입니다. 배달 한 건당 수수료 9.8%를 떼면 실제 마진이 반토막 나는 겁니다. 박 사장은 지난달 폐업을 결정했습니다. 1년 8개월 만입니다. 투자금 중 회수한 돈은 4,500만 원, 1억 원을 날렸습니다. 치킨집은 이제 도박입니다. 두 번째 위험 업종,
카페입니다. 전국 카페 숫자가 10만 5천 개를 돌파했습니다. 골목마다 카페가 3개씩 있습니다. 경쟁은 살인적입니다. 부산 해운대구에서 카페를 운영하는 46세 홍 사장 이야기를 들어보겠습니다. 2024년 2월에 프랜차이즈 카페를 오픈했습니다. 가맹비 2,800만 원, 인테리어 8천만 원, 커피 머신 등 장비 3,500만 원, 보증금 7천만 원, 총 2억 1,300만 원을 투자했습니다. 처음 넉 달은 신기함에 손님들이 왔습니다. 월 매출 3,200만 원이 나왔어요. 하지만 다섯째 달부터 무너지기 시작했습니다. 월 매출이 2,300만 원으로 떨어졌습니다. 왜 그럴까요? 사람들이 카페에서 커피값 아끼기 시작했거든요. 편의점 아메리카노가 1,500원입니다. 카페는 5,500원이에요. 가성비를 따지면 편의점을 갑니다. 보정비를 계산해 보겠습니다. 임대료 월 320만 원, 알바 인건비 450만 원, 원두와 재료비 580만 원, 본사 로열티 160만 원, 전기료 110만 원, 합치면 1,620만 원입니다. 매출 2,300만 원에서 고정비 1,620만 원 빼면 680만 원 남습니다. 홍 사장 본인 인건비를 빼야 합니다. 하루 12시간 일하니까 한 달 250만 원입니다. 실제 순수익은 430만 원입니다. 2억 2,300만 원 투자해서 한 달에 430만 원 버는 겁니다. 연수익률 2.4%입니다. 더 심각한 문제는 대형 프랜차이즈의 공격입니다. 스타벅스가 해운대 해변까지 진출했습니다. 투썸플레이스도 바로 옆에 생겼어요. 브랜드 파워를 이길 수가 없습니다. 홍 사장은 올해 3월 폐업을 앞두고 있습니다. 1년 1개월 만입니다. 투자금 회수액은 6천만 원, 1억 5,300만 원 손실입니다. 카페는 낭만이 아닙니다. 치열한 생존 경쟁입니다. 세 번째 위험 업종, 분식집입니다. 분식은 서민 음식이었습니다. 저렴하게 배불리 먹는 곳이었죠. 하지만 이제 분식도 비쌉니다. 떡볶이 한 접시 5,500원, 튀긴 게당 1,000원, 순대 7,000원입니다. 한 끼 먹으면 15,000원 나갑니다. 서울 동대문구에서 분식집을 28년간 운영한 63세 최 사장 이야기입니다. 2024년까지는 그럭저럭 버텼습니다. 월 매출 2,700만 원, 순이익 550만 원 정도 나왔어요. 하지만 올해 들어 급격히 무너졌습니다. 월 매출이 1,400만 원으로 반토막 났습니다. 첫 번째 이유는 재료비 폭등입니다. 떡 가격이 킬로그램당 3,200원에서 4,800원으로 올랐습니다. 50% 인상이에요. 어묵은 4,500원에서 6,500원, 순대는 5,500원에서 8,000원으로 뛰었습니다. 재료비가 오르니 메뉴 가격을 올릴 수밖에 없었습니다. 떡볶이를 4,500원에서 5,500원으로 올렸습니다. 그러자 손님이 확 줄었어요. 학생들이 안 옵니다. 떡볶이 5,500원이면 편의점 도시락 사 먹겠다는 겁니다. 두 번째 이유는 배달 의존도 증가입니다. 예전엔 학생들이 방과 후 몰려왔습니다. 지금은 배달 앱으로 시켜 먹어요. 홀은 텅 비었습니다. 배달만 하는데 수수료 9.8%대면 남는 게 거의 없습니다. 고정비는 여전히 무겁습니다. 임대료 월 180만 원, 재료비 500만 원, 전기료, 가스료 70만 원, 합치면 750만 원입니다. 매출 1,400만 원에서 고정비 750만 원 빼면 650만 원입니다. 최 사장 본인이 하루 14시간 일합니다. 인건비 280만 원 빼면 순수익 370만 원입니다. 28년 일한 대가가 한 달 370만 원입니다. 최 사장은 올해 4월 폐업을 결정했습니다. 더는 못하겠어요. 재료비가 너무 올랐어요. 가격 올리면 손님 안 오고, 안 올리면 남는 게 없고요. 분식집은 저가 전략으로 승부했습니다. 하지만 원가 상승으로 저가가 불가능해진 겁니다. 네 번째 위험 업종, 편의점입니다. 전국 편의점이 5만 4천 개를 넘었습니다. 100m마다 편의점이 있습니다. 포화를 넘어 과포화 상태입니다. 인천 부평구에서 편의점을 운영하는 57세 정 사장 이야기입니다. 2023년에 대형 프랜차이즈 편의점을 열었습니다. 가맹비 1,200만 원, 초도 물품비 3,500만 원, 인테리어 2,500만 원, 보증금 6천만 원, 총 1억 3,200만 원 투자했습니다. 본사에서는 월 순이익 600만 원 가능하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현실은 달랐습니다. 첫 달 매출은 4,800만 원이었습니다. 원가가 3,200만 원이었어요. 마진 1,600만 원입니다. 여기서 고정비를 빼야 합니다. 임대료 월 280만 원, 알바 인건비 380만 원, 전기료 90만 원, 본사 로열티 110만 원, 합계 860만 원입니다. 남는 건 740만 원입니다. 그런데 편의점은 24시간 돌아갑니다. 정 사장은 아침 5시부터 밤 11시까지 일합니다. 하루 18시간입니다. 나머지 시간은 알바가 채웁니다. 본인 인건비 넣으면 한 달 300만 원입니다. 순수익은 440만 원입니다. 1억 3,200만 원 투자해서 한 달 440만 원입니다. 연수익률 4%입니다. 하루 18시간 일해서 말입니다. 더 큰 문제는 재고 부담입니다. 유통기한 짧은 상품이 많습니다. 삼각김밥, 도시락,
샌드위치는 하루가 유통기한입니다. 옷 팔면 폐기해야 합니다. 한 달 폐기 손실이 170만 원 나옵니다. 정 사장은 올해 5월 폐업을 준비 중입니다. 사람 사는 게 아니에요. 하루 18시간 일해서 440만 원이면 차라리 알바를 하는 게 낫습니다. 편의점은 본사만 배부른 구조입니다. 다섯 번째 위험 업종, 미용실입니다. 미용실은 기술직이니 안전할 거라 생각합니다. 틀렸습니다. 서울 마포구에서 미용실을 운영하는 47세 강 사장 이야기입니다. 12년 경력 헤어 디자이너입니다. 2024년 독립해서 자기 가게를 열었습니다. 인테리어 5,500만 원, 장비 2,500만 원, 보증금 4,500만 원, 총 1억 2,500만 원 투자했습니다. 초반에는 단골들이 따라왔습니다. 월 매출 2,700만 원이 나왔어요. 커트 3만 5천 원, 펌 12만 원, 염색 18만 원으로 받았습니다. 하지만 올해 들어 손님이 급격히 줄었습니다. 월 매출이 1,900만 원으로 떨어졌습니다. 왜 그럴까요? 첫 번째는 저가 미용실의 공격입니다. 10,000원 컷, 15,000원 컷이 동네마다 생겼습니다. 사람들이 그쪽으로 갑니다. 어차피 머리 자르는 건데 왜 35,000원 내냐는 겁니다. 두 번째는 불황입니다. 미용실은 가장 먼저 줄이는 지출입니다. 한 달에 한 번 하던 펌을 2달에 한 번 합니다. 2달에 한 번 하던 걸 3달에 한 번으로 늘립니다. 보정비는 무겁습니다. 임대료 월 270만 원, 디자이너 인건비 320만 원, 재료비 220만 원, 전기료 110만 원, 합계 920만 원입니다. 매출 1,900만 원에서 고정비 920만 원 빼면 980만 원 남습니다. 강 사장 본인 인건비 빼면 680만 원입니다. 1억 2,500만 원 투자해서 한 달 680만 원입니다. 연 수익률 6.5%입니다. 12년 경력 전문가가 이 정도입니다. 장 사장은 심각하게 고민 중입니다. 다시 직원으로 돌아갈까요? 큰 미용실 가면 월급 400만 원은 받습니다. 독립한 게 후회됩니다. 여섯 번째 위험 업종, PC방입니다. PC방은 이미 사양산업입니다. 젊은 사람들은 집에서 게임합니다. 고성능 컴퓨터 가격이 내려갔거든요. 굳이 PC방 갈 이유가 없어졌습니다. 서울 노원구에서 PC방을 운영하는 60세 김 사장 이야기입니다. 2021년에 80석 규모 PC방을 열었습니다. 컴퓨터 80대에 8천만 원, 인테리어 6천만 원, 보증금 7천만 원, 총 2억 1천만 원 투자했습니다. 초기에는 괜찮았습니다. 하루 평균 120명 이용, 시간당 1,500원, 하루 매출 18만 원, 한 달이면 540만 원 매출이었습니다. 하지만 코로나 이후 완전히 무너졌습니다. 청소년들이 집에서 게임하는 습관이 굳어진 겁니다. 하루 이용객이 50명으로 줄었습니다. 매출은 225만 원으로 반토막이 났어요. 고정비는 그대로입니다. 임대료 월 350만 원, 알바 인건비 220만 원, 전기료 180만 원, 인터넷 회선료 120만 원, 합계 870만 원입니다. 매출 225만 원에서 고정비 870만 원 빼면 한 달에 645만 원 적자입니다. 더 큰 문제는 컴퓨터 교체 비용입니다. 3년마다 교체해야 합니다. 80대면 8천만 원이 들어요. 연간 2,700만 원씩 빠져나가는 겁니다. 김 사장은 지난해 8월 폐업했습니다. 3년 6개월 만입니다. 투자금 회수액은 5천만 원, 1억 6천만 원을 날렸습니다. PC방은 끝났습니다. 누가 와도 못 살립니다. 일곱 번째, 위험 업종, 학원입니다. 학원은 안정적일 것 같지만 아닙니다. 경기도 수원시에서 영어 학원을 운영하는 54세 윤 사장 이야기입니다. 2023년에 영어 학원을 열었습니다. 인테리어 7천만 원, 책상 의자 2,500만 원, 교재 1,500만 원, 보증금 1억 2천만 원, 총 2억 3천만 원 투자했습니다. 초반에는 학생이 모였습니다. 45명이었어요. 수강료 35만 원. 한 달 매출 1,575만 원이었습니다. 강사 3명 고용하고 운영했습니다. 하지만 올해 들어 학생이 급격히 줄었습니다. 28명으로 감소했어요. 매출은 980만 원으로 떨어졌습니다. 왜 그럴까요? 첫 번째는 저출산입니다. 학생 수 자체가 줄었습니다. 수원시 초등학생이 5년 전 대비 23% 감소했어요. 파이가 줄어든 겁니다. 두 번째는 대형 프랜차이즈의 공격입니다. 강남 유명 학원이 수원까지 진출했습니다. 학부모들이 그쪽으로 갑니다. 보정비는 무겁습니다. 임대료 월 450만 원, 강사 인건비 550만 원, 교재비 120만 원, 합계 1,220만 원입니다. 매출이 980만 원인데 고정비가 1,120만 원입니다. 한 달에 140만 원 적자입니다. 윤 사장은 올해 6월 폐업을 결정했습니다. 2년 9개월 만입니다. 학원은 이제 브랜드 싸움입니다. 개인 학원은 살아남기 힘듭니다. 여덟 번째 위험 업종, 노래방입니다. 노래방은 코로나 직격탄을 맞았고 회복하지 못했습니다. 서울 영등포구에서 노래방을 운영하는 64세 한 사장 이야기입니다. 2019년에 25룸 규모 노래방을 열었습니다. 인테리어 8천만 원, 기계 장비 6천만 원,
보증금 9천만 원, 총 2억 3천만 원 투자했습니다. 코로나 전에는 괜찮았습니다. 하루 평균 60팀 이용, 1시간 12,000원, 하루 매출 60만 원, 한 달이면 1,800만 원, 순이익 700만 원 나왔습니다. 하지만 코로나 이후 완전히 무너졌습니다. 사람들이 밀폐 공간을 피합니다. 하루 이용팀이 18팀으로 줄었습니다. 매출은 540만 원입니다. 고정비는 그대로입니다. 임대료 월 550만 원, 알바 인건비 320만 원, 전기료 220만 원, 합계 1,090만 원입니다. 한 달에 550만 원 적자입니다. 한 사장은 지난해 10월 폐업했습니다. 5년 10개월 만입니다. 노래방은 코로나가 끝냈습니다. 9번째 위험업종, 세탁소입니다. 세탁소는 안정적인 동네 사업으로 알려졌지만 아닙니다. 서울 서초구에서 세탁소를 22년간 운영한 67세 오 사장 이야기입니다. 2024년까지는 버텼습니다. 월 매출 1,600만 원, 순이익 550만 원이었어요. 하지만 올해 들어 손님이 급격히 줄었습니다. 월 매출이 950만 원으로 떨어졌습니다. 왜 그럴까요? 첫 번째는 재택근무 확산입니다. 사람들이 정장을 안 입습니다. 세탁 수요가 줄어든 겁니다. 특히 와이셔츠 양복 세탁이 절반으로 줄었어요. 두 번째는 편한 옷 문화입니다. 사람들이 캐주얼하게 입습니다. 세탁소에 맡길 필요 없는 옷들입니다. 집에서 빨면 됩니다. 보정비는 무겁습니다. 임대료 월 270만 원, 알바 인건비 210만 원, 전기료 가스료 160만 원, 세제비 110만 원, 합계 750만 원입니다. 매출 950만 원에서 고정비 750만 원 빼면 200만 원입니다. 22년 일한 대가가 한 달 200만 원입니다. 오 사장은 올해 7월 폐업을 앞두고 있습니다. 세탁소는 시대 변화를 따라가지 못했습니다. 10번째 위험업종, 꽃집입니다. 서울 강남구에서 꽃집을 운영하는 50세 신사장 이야기입니다. 2024년에 꽃집을 열었습니다. 인테리어 4,500만 원, 냉장고 2,500만 원, 초도물품비 2,500만 원, 보증금 6천만 원, 총 1억 5,500만 원 투자했습니다. 초반에는 괜찮았습니다. 기념일, 이벤트, 개업 화환 등으로 월 매출 1,900만 원, 순이익 550만 원 나왔습니다. 하지만 올해 들어 무너졌습니다. 매출이 1,100만 원으로 떨어졌어요. 왜 그럴까요? 첫 번째는 온라인 꽃배달 서비스의 공격입니다. 플라워, 카카오 플라워 같은 앱이 등장했습니다. 가격은 오프라인보다 25% 쌉니다. 사람들이 앱으로 주문합니다. 두 번째는 불황입니다. 꽃은 가장 먼저 줄이는 지출입니다. 특히 화환이 크게 줄었어요. 개업, 이전 자체가 줄었으니까요. 보정비는 무겁습니다. 임대료 월 380만 원, 알바 인건비 220만 원, 꽃 재료비 330만 원, 전기료 120만 원, 합계 턴원 50만 원입니다. 매출이 1,100만 원인데 고정비가 1,050만 원입니다. 남는 건 50만 원입니다. 신 사장은 올해 8월 폐업을 준비 중입니다. 1년 8개월 만입니다. 11번째 위험업종, 네일아트 샵입니다. 서울 홍대에서 네일샵을 운영하는 37세 조 사장 이야기입니다. 2023년에 샵을 열었습니다. 인테리어 3,500만 원, 장비 1,200만 원, 보증금 4,500만 원, 총 9,200만 원 투자했습니다. 초반에는 잘 됐습니다. 인스타그램 마케팅으로 손님을 모았어요. 한 달 130명 방문, 평균 객단가 5만 5천 원, 매출 712만 원, 순이익 350만 원이었습니다. 하지만 올해 들어 손님이 급격히 줄었습니다. 한 달 65명으로 감소, 매출은 358만 원으로 반토막 났어요. 왜 그럴까요? 첫 번째는 불황입니다. 네일아트는 사치제입니다. 불경기에 가장 먼저 끊는 지출이에요. 두 번째는 홈네일 증가입니다. 집에서 셀프로 하는 사람이 늘었습니다. 유튜브에 튜토리얼이 넘치거든요. 재료도 저렴합니다. 보정비는 무겁습니다. 임대료 월 220만 원, 재료비 110만 원, 광고비 110만 원, 합계 440만 원입니다. 매출이 358만 원인데 고정비가 440만 원입니다. 한 달에 82만 원 적자입니다. 조 사장은 올해 9월 폐업을 앞두고 있습니다. 네일샵은 사치제라서 불경기에 직격탄을 맞았습니다. 12번째 위험업종, 반려동물 샵입니다. 대전 서구에서 반려동물 샵을 운영하는 44세 장사장 이야기입니다. 2024년에 샵을 열었습니다. 인테리어 5,500만 원, 장비 3,500만 원, 초도 물품비 2,500만 원, 보증금 7천만 원, 총 1억 8,500만 원 투자했습니다. 초반은 잘 됐습니다. 미용, 용품 판매, 호텔 서비스로 월 매출 2,200만 원, 순이익 650만 원이었어요. 하지만 올해 들어 손님이 줄었습니다. 매출이 1,300만 원으로 떨어졌습니다. 왜 그럴까요? 첫 번째는
대형 유통의 공격입니다. 이마트 홈플러스에 펫 코너가 생겼습니다. 가격은 25% 쌉니다. 사람들이 그쪽에서 삽니다. 두 번째는 온라인 쇼핑몰입니다. 쿠팡 네이버에서 반려동물 용품을 삽니다. 배송비 무료에 가격도 쌉니다. 오프라인 샵은 경쟁이 안 됩니다. 보정비는 무겁습니다. 임대료 월 330만 원, 알바 인건비 330만 원, 재료비 220만 원, 전기료 120만 원, 합계 1000만 원입니다. 매출 1300만 원에서 고정비 1000만 원 빼면 300만 원입니다. 1억 8500만 원 투자해서 한 달 300만 원입니다. 연수익률 1.9%입니다. 장사장은 올해 10월 폐업을 앞두고 있습니다. 1년 10개월 만입니다. 자, 12가지 위험 업종을 모두 살펴봤습니다. 공통점이 보이십니까? 첫 번째는 과잉 공급입니다. 치킨집, 카페, 편의점 모두 너무 많습니다. 골목마다 넘쳐납니다. 경쟁이 살인적입니다. 두 번째는 온라인의 공격입니다. 꽃집, 펫샵, 네일샵 모두 온라인에게 밀렸습니다. 가격, 편의성, 선택의 폭 모두 온라인이 우위입니다. 세 번째는 불황입니다. 사람들이 지갑을 닫았습니다. 사치제부터 끊습니다. 네일아트, 꽃, 노래방 모두 사치제입니다. 네 번째는 고정비 부담입니다. 임대료, 인건비가 너무 무겁습니다. 매출이 줄어도 고정비는 그대로입니다. 버틸 수 없습니다. 다섯 번째는 배달 앱 수수료입니다. 9.8% 수수료는 살인적입니다. 치킨집, 분식집, 카페 모두 배달앱의 수익을 빼앗깁니다. 이 5가지가 동시에 덮쳤습니다. 자영업자는 버틸 수 없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3가지 전략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전략. 만약 지금 이 12가지 업종을 하고 계신다면 출구 전략을 세우십시오. 조금만 더 버티면 나아질 거라는 생각은 위험합니다. 버틸수록 손실만 커집니다. 작년보다 올해가 더 나빠졌습니다. 올해보다 내년은 더 나빠질 겁니다. 빠른 결단이 손실을 줄입니다. 폐업 비용도 미리 계산하십시오. 줄 서는 폐업에 최소 1억 8천만 원이 듭니다. 노래방도 권리금 회수가 안 되면 수천만 원 손해를 봅니다. 폐업 시점을 미루면 미룰수록 비용은 늘어납니다. 두 번째 전략. 창업을 준비 중이라면 이 12가지 업종은 절대 피하십시오. 나는 다르다. 나는 잘할 수 있다는 생각은 착각입니다. 구조적으로 망하는 업종입니다. 개인의 능력으로 극복할 수 없습니다. 아무리 성실해도, 아무리 열심히 해도 구조를 이길 수 없습니다. 세 번째 전략. 만약 자영업을 꼭 해야 한다면 다른 업종을 찾으십시오. 틈새 시장을 노리십시오. 전문성이 필요한 분야로 가십시오. 온라인 경쟁이 약한 분야를 찾으십시오. 예를 들어 전문 수리업, 특수 설치업, 기술 서비스 같은 것들입니다. 초기 투자 비용을 낮추십시오. 창업 비용이 줄어들수록 리스크가 줄어듭니다. 1억 투자하지 마십시오. 3천만 원으로 시작할 수 있는 걸 찾으십시오. 망해도 재기할 수 있는 금액으로 하십시오. 마지막으로 명심하십시오. 성실함만으로는 부족합니다. 2020년 대한민국은 무엇을 하느냐가 얼마나 성실하게 하느냐보다 중요합니다. 방향이 틀리면 아무리 열심히 뛰어도 절벽으로 갑니다. 오늘 말씀드린 12가지 업종은 절벽입니다. 피하십시오. 이미 하고 계신다면 탈출하십시오. 늦기 전에 말입니다. 자영업의 꿈은 아름답습니다. 내 가게를 갖는 것, 내 사업을 하는 것은 누구나 꿈꿉니다. 하지만 꿈과 현실은 다릅니다. 현실은 냉혹합니다. 1년에 14만 개 가게가 사라지는 나라입니다. 하루에 389개씩 문 닫는 나라입니다. 이게 현실입니다. 준비하지 않으면 여러분도 그 숫자에 포함될 겁니다. 성실하게 일하다가 빚만 지고 무너질 겁니다. 그러지 마십시오. 신중하게 선택하십시오. 냉정하게 판단하십시오. 감정이 아니라 숫자로 결정하십시오. 그래야 살아남습니다. 지금 이 순간부터 시작하십시오. 오늘 영상이 도움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꼭 부탁드립니다. 댓글로 여러분의 생각도 들려주세요. 가장 핫한 경제 이슈들을 가지고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